네, 블루캠프 오늘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의총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보도를 보면 네.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어디로 둘 것인가 논의가 있었는데 법무부에 둬야 된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네. 행안부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네. 맞습니까? 뭐 이제 비공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정확하냐 이렇게 말씀 주시면은 답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그런 의견들이 다수인 건 맞습니다. 행안부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네네. 그러면 그 말씀에 지금 뉘앙스로는 네. 법무부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한 명도 없었던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방향이 그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데에는 이거는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당이나 큰 이견은 없습니다. 네네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마 이제 7일에 고위당정 전까지는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당 입장을. 뭐 당 입장이나 대통령실도 네. 역시 마찬가지 네. 이런 것들을 정리할 것 같고 지금 그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수사위 얘기도 혹시 있었습니까? 국가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어제 의총에서도 별로 얘기 없었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일단 이번에 처리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수사위 내용은 빠지게 된다고 그럼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빠진다 아닌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은 7일 전까지 계속해서 조율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요. 보안 수사권 얘기도 있었습니까 혹시? 뭐 그건 이제 항상 같이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요? 네. 전반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보안 수사권은 물론 뭐 정부 조직법에 당길 내용은 아니고 네네. 뭐 다른 형사소송법 이런 데 당길 내용이긴 한데 네, 일단 중수청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은 그 문제 외의 것들 정리할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후속적으로 네. 저희가 좀 차분하게 그 정리를 할 예정이고 일단 전반적인 그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을 최대한 빨리 해서 7일 전까지 입장 정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7일에 이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리는데 네네. 여기서 그러니까 최종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일정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네네.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네네. 그러면 하여간 중수청 문제는 이제 대충 가닥에 잡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뭐 정리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리를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가 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그 전체 의총을 다 듣지는 않았는데 예. 우선 공개 최고위에서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나왔죠. 내란 전담 재판부.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고 내란 특별 재판부가 있잖아요. 네네. 이건 다른 개념인 거죠. 일단은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방향성은 같은 것 같고요. 네네.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그 논의 과정 중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다수였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당 입장에서 원내대표 발언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이제 공식화를 한 거고 다만 이제 시기나 방식에 있어서는 좀 조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기나 방식이라면 어떤 걸까요? 뭐 말씀 주신 대로 어떠한 식으로 둘 것이냐. 예. 뭐 예를 들어서 재판부를 하나 더 늘려서 그것을 전담시키느냐. 법원 안에. 그렇죠. 예. 이제 이런 방식도 있을 거고 예. 뭐 외부로 빼내느냐. 그건 특별 재판부가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예. 뭐 논의를 좀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법원 내에 그러니까 하나 이제 그 부서를 빼가지고 내란 사건만 전담시킨다라고 한다면 일단 법원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조율이 필요하다. 조율이 필요하다. 네네. 이건 법으로 강제하고 이럴 성질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게 강제를 하는 것보다 예. 뭐 아무래도 저희가 여당이기 때문에 예.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율을 좀 해 나가면서 네. 그래요. 네. 혹시 그 정청래 대표가 3대 개혁 입법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데 하나가 이제 언론 개혁 부분인데 네.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이규현 홍보수석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아직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확정되거나 이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네. 혹시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당 차원에서는 그 뭐 개별 입법도 있을 수 있고 네. 이거를 가지고 당론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건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1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22대 국회에서도 진행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요. 언론중재법 개정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 지난번에는 이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계류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요. 일단 추진을 한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당이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라든지 네. 권력기관을 상대로 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목소리 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에 저희가 이제 진행하던 법안의 진짜 이름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입니다. 핵심 내용은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을 땐 이에 대해서 그 사과를 제대로 해라. 같은 분량 사과를 제대로 해라. 두 번째는 이에 대해서 그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청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라. 세 번째는 헌법 제21조 4항에 담겨 있듯이 이것이 타인에게 권리 침해나 피해를 입혔을 때는 배상을 해라. 네. 이것이 이제 핵심 쟁점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줄기를 유지를 한 채 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해당 업계라든지 이제 관련된 단체의 입장들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는 좀 더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진행하던 과정 중에 예. 이제 뭐 여러 단체나 입장들로 인해서 본회의에 계류가 됐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충돌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조율을 좀 거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 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들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면서 막아섰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뭐 평가를 하고 말고 할 부분이 없습니다. 기존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가져왔던 것들이 예. 어쨌든 윤석열에 대해서는 당에서 내쫓지도 않고 옹호를 하고 네. 이번 전당대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 부분들을 옹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지금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본인들이 예전에 그 여당일 당시에 민주당을 향해서 했던 것들을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시에 이제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엄 해제를 막아섰던 이 부분을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 정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예. 그냥 일종의 프레임이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어제 그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가 어떤 요지에 발언했냐면 네. 그 내란 보유가 한 그 지난해 3월경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거든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건 이제 뭐 조사 과정 중에 증명이 되겠죠. 네. 저희는 뭐 추측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요. 네. 네. 혹시 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배경에 네. 만에 하나라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용산이나 이런 데하고 뭔가 어떤 그 의사소통을 나눠서 고의적으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네. 이게 내란 정당 해산 심판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걸 우려해서 강하게 반발하는데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확대 해석일 수는 있는데요.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날도 저는 이제 당시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상했던 점이 네. 그 계엄 해제를 빨리 진행을 해서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군인들이 당장이라도 이제 밀어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시간을 끄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우원식 의장의 의지라기보다 네. 저쪽에서 자꾸 시간을 끄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가운데 추경호 당시 대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입증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 입증을 하는 과정 중에 말씀하신 대로 당의 개입이 또 당시에 그 대통령실과의 교류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이제 이건 추정으로 할게요. 네네. 추정에 따르면 이른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어떤 시간 끌기 관련 의혹과 네네네. 그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지시 내렸다는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드러내라고 네네. 했던 지시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런 부분들을 다 입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네. 그러려면 압수수색은 필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원식 의장이 특검의 국회 진입을 허가한 것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세게 항의를 했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기존에 본인들이 여당일 당시에 얼마나 저희 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많았습니까? 네. 저희는 당사까지도 털렸거든요. 음. 네, 본인들이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그 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은 있겠지만 예. 제가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수사의 범위가 너무 넓고 인력이 부족하고 또 기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김윤희 씨를 고발하기 위해서 특검을 방문했었는데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특검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그 저희가 직접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힘들었는 게 업무 과중 때문에. 업무 과중하죠. 그러니까 이 범위는 많고 계속해서 의혹들이 나오는 것들이 증명은 되고 증명이 되는 부분들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과 기간과 수사 범위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죠. 예. 필요한 게 그냥 눈에 다 보이던가요? 네네. 뭐 눈이 괭하고 뭐 이래요? 어때요? 우선 이제 그 특검 수사관들 그리고 예. 특검보들 이렇게 만나 보면은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요? 기진맥진했고 혹시 이러던가요? 뭐 그런 부분들도 느껴지고.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오늘 법사위 전체회에서 이걸 처리를 하다 보면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 같은데 그렇겠죠. 또 나경원 의원의 존재가 또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보세요? 그 엊그저께 있었던 장면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초선 의원 발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회의 관례를 몰랐다. 뭐 모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했으면은 국회 관례상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빠루를 왜 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본인 재판도 지금 6년째. 빠루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든 게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사진이 나오는데 그걸 안 들었다고 어떻게 그때 주장하세요? 하여간 국회 중 경위가 일단 빠루 들어서 그 문을 열려고 했던 것은 팩트로 일단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네.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지금 6년째 1심도 지금 끝나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국회 관례를 그렇게 중시하시는 분이면 재판 먼저 받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시죠? 네. 양평 고속도로 문제 있잖아요. 네. 이제 조금씩 그 특검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서기관 집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이 됐다는 소식도 있었고 네. 또 오늘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용역업체가 미리 종점 변경안 작성을 한 것 같다. 네. 미리 준비되어 있더라. 네. 이런 지금 그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이게 아마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이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에 관련해서는 한 3년간 그 파헤쳐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국감장에서 용역업체 상무를 불러서 제가 직접 그 증인 신문을 했는데 당신들이 2년간 진행된 예타를 뒤집기 위해서 종점 변경 사업의 50% 이상을 변경시키는데 현장을 몇 번 가봤냐, 얼마나 가봤냐 물어보니까 현장을 하루 갔다는 겁니다. 2년간 진행된 KDI 예타를 뒤집는데 용역업체란 데가 단 하루 가서 종점을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용역 발주를 할 때 이 과업 지시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원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래 목적은 두물머리에서 연결되는 6번 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강상면으로 갑작스럽게 종점이 변경돼서 IC 쪽으로 종점이 변경이 되면 이 고속도로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용역업체가 단 하루 갔다라는 거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연결이 된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용역 계약이 체결된 게 3월 20일인가 그렇다면서요. 2022년. 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미리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하라 해서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에 들어갔다면 네. 대선이 치러지기도 전에 작업이 시작이 됐다라는 추정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2018년도 김선교 의원이 네. 양평 군수를 하던 당시에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 보고서 안에 네. 이 변경된 종점안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준비된 것이 인수위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 이 인수위를 통해서 전달된 내용들을 가지고 용역업체라는 걸 거쳐서 종점 변경안이 제시가 됐다라는 그러면 거죠. 미리 작성됐다고 의심되는 그 내용이 이미 2018년 네.
원하는 그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매우 거예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인신문 할 당시에도 용역사에게 2030 양평군 기본계획서를 보고 예. 참고했냐라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예, 이제 이걸 지금 이제 특검이 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혹시 그 서기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그 계세요? 서기관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 서기관이 갑작스럽게 강원도 지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언제요? 그 양평군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문제가 되고 난 7월 이후로 저는 기억이 논란 나는데, 이후에? 네, 논란 이후에. 예. 근데 그쪽에 보면 이제 이철규라든지 권성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역구가 강원도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의심들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가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캐는 것 같아요. 네, 뉴스가 네. 하나둘 나오는 거 보니까. 저희가 그때 얼개는 얼추 다 맞춰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수사의 영역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수사의 영역들이 그 얼개를 좀 맞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그 시선 집중해야 될 어떤 수사 내용이라고 좀 보고요. 네. 이 점 좀 여쭤볼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민정수석이던 오광수 변호사가 네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 지금 포함이 됐다라는 점 보셨죠?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평가라기보다 이 통일교가 검찰들과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들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 변호인단에 전직 검사들이 많아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오광수 변호사가 그 안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듣고 저도 이게 맞나라고 저도 기사 검색을 여러 번 해봤어요. 거기다 또 이제 뭐 김호수 전 검찰총장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럼 뭐 법률 자문단에. 그렇죠. 예. 뭐 강찬우 변호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건 이제 사람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이 통일교와 기존 검찰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정도까지 사람들이 포함될 정도면 관계가 도대체 얼마나 깊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오광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적절했다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적절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가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인도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이러한 제안을 왜 받았을까 저는 좀 의아하긴 하죠.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오비락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피해도 부족한 판인데 그런 그걸 선뜻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의가 왔다고 해서 받는 건 좀 적절한 처신 같지는 않다. 저도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런 제안이 왔다고 해서 도대체 왜 받았을까? 수입료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뭐 수입료 때문인지 아니면 관계 때문인지 이 두 가지를 다 의심해 볼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전의 관계를 혹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전에 그럼 요번이 아니라 혹시 이전부터 또 뭔가 관계가 형성되어 왔던 거 아닐까라는 혹시 어떤 이런 추정이 있을까요? 그러면 뭐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검찰과 통일교가 깊은 인연이 있거나 관계가 있지 않다면 단지 수입료만으로 이런 사건을 맡을까 이런 이제 의심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